결국은 미래 성장과 어떤 꿈, 드림이 담겨 있는 주식들은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올해 과연 무슨 테마가 중요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처음 인사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백영찬입니다. 저는 지난 2001년에 SK증권 리서치센터를 입사를 했고요. KB증권, 현대증권을 계속 오래 다녔었고 주요 섹터는 화학과 정유, 2015년부터는 2차전지를 커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원유, 그다음에 화학 이쪽이 강점이 있고 2차전지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장이니까 뭐 다 이빨 빠졌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주식 전략 이쪽도 새롭게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김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저께 시장 좀 열렸었는데요. 네. 저는 투자자분들을 찾아뵌 이유는 사실은 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하루하루의 장세를 모으면 하나의 큰 흐름이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는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일 많이 오른 게 뭐냐면 바이오예요. 네. 그죠? 바이오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IT주가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후공정과 관련된 팹리스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엑시콘이라든가 이런 그 코스닥 반도체 기업들 많이 올랐고요. 기타 IT 기업도 올랐고. 근데 반면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오나 네. 아니면 IT는 경기 호황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기가 좋을 때 더 가는 거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IT나 바이오가 좋으면 당연히 경기 관련된,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하잖아요. 네. 결론은 뭐냐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안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철강화학이 어저께 안 올랐습니다. 네. 오히려 빠졌어요. 네.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뭐 현대제철 같은 철강화학주가 경기 민감주잖아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아직 경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고 경기는 조금 더 나빠질 거라고 투자는 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그냥 안 사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IT하고 바이오는 뭐 경기가 좋을 것도 아니고 왜 사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어떤 현상이 있을 거냐면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미래 성장과 미래의 어떤 우리의 어떤 꿈, 드림이 담겨 있는 주식들은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오가 강세인 이유는 뭘까요? 지난 몇 년간 지난 몇 년간 주가가 많이 낮았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뭐 그동안 있었던 기술 개발이라든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성과를 냈고,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위고비라고 아세요? 네. 비만 치료. 저도 관심 좀 많아요. 결론은 뭐냐면 바이오가 주는 미래 성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도 지금 가장 에이징 컨트리, 나이를 먹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결국은 바이오 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경기의 성장과 상관없이 미래의 바이오가 갖고 있는 성장에 대한 담보.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이미 이제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거라 보거든요. 오히려 반도체는 올해 하반기 실적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주가는 올해 상반기에 좋을 겁니다. 잘 생각, 상식적입니다. 주가는 실적에 선행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따뜻할 때 국을 먹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국은 차가워도 국이잖아요. 네. 근데 맛은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어저께가 보여준 게 결국 시장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어떤 미래 성장에 담보되어 있는 바이오나 IT 이런 쪽은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주가가 안 될 때 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상 현상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그 9대 테마 투자 트렌드 네. 2024 이렇게 책을 또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테마를 9가지로 예, 정리를 예.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랑 반도체를 좀 말씀해 주셨고. 제일 1등, 2등으로 내보냈고요. 책에 대해서 잠깐 좀 네. 뭐 쑥스럽지만 광고를 좀 하면,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도권 애널리스트로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오랫동안 네. 저희들이 사실은 투자자분들한테 신뢰를 얻기도 했지만 요즘은 신뢰를 좀 덜 얻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뭐 하여튼 유튜브의 재테크의 TV들이 훨씬 저희보다 재밌고 다양한 정보를 주죠. 네.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거기에 당연히 뭐 좋은 정보를 얻는 건 저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가치 없다, 뭐 쓸모 없다, 뭐 잘 못한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하도 많이 욕을 먹어서 살찌는지 모르겠는데 난 사실은 꼭 그것만큼 말씀드려요. 맞아요. 저희들이 일정 부분 틀릴 수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지만 저희 맨날 밤에 끝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 산업 정망에 대해서 다양한 인력과 도서, 책과 리서치를 통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여의도 밤에 애널리스트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섹터에서 가장 다 최고가 되고 싶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틀릴 때도 있고 또한 그리고 또 많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내지만 그게 이제 일반 구독자한테 너무 어려워서 전달돼도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애널리스트는 이런 유튜브 방송에 많이 못 나오고 그리고 제도권이나 금감원의 이런 제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막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저희가 쓴 리포트에 한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희가 이런 책을 내고 글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쓰지 않은 걸 얘기하기엔 되게 저는 쉽게 말하면 퇴사하면 되는 거죠. 퇴사하고 저도 뭐 필명을 바꾸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도 제도권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책을 이제 2024 9대 테마 투자 트렌드라는 책을 낸 이유는 1월 10일 날 이제 책이 발간될 거고 11일부터는 도서 서점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인터넷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판매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결국 도움이 드릴 건 딱 두 가지예요. 올해 과연 무슨 테마가 중요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잘하자고 얘기하잖아요. 뭐 역발상을 투자하라.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잘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과의 주식과의 괴리를 비교하자. 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투자해보다 애매한 건 그럼 뭐부터 시작하지? 스타팅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 뭐 그럼 삼성전자부터 공부를 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뭐 코스닥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수학의 정석처럼 제 1장부터 뭔가 시작하는 맛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저희 NS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날 오르는 급등 종목을 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 급등 종목을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저도 하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 능력은 없는데 다만 아주 신의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이 테마들은 꼭 주목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테마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될지를 계속 말씀드려야죠. 이게 이래서는 끝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이번에 한 번만 얘기하고 내년에 얘기 안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는 올해만 얘기하고 내년에 얘기 안 할 건가요? 바이오나 2차 전지가 다 프로그레스 진화 발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9대 테마 트렌드는 저희가 생각했던 9개 테마 뭐 말씀드렸던 바이오, IT, 그러니까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수소,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재, 그다음에 지금 잠깐 너무나 많이 쉬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한국의 게임주들 뭐 이런 식으로 총 9개 테마를 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들이 언제쯤 좋아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일독을 하시면 작게나마 분명히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또 관련 종목도 추천해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고 여기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테마가 2차 전지, 맞습니다. 세 번째가 제약 바이오네요. 아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까 이제 업황이 좀 회복된다고 보셨고 전반기가 좋을 것이다. 이미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미 주가도 그렇게 얘기했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뭐 지금 12월 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삼성전자도 지금 4분기 프리뷰 저희 하우스에서 했지만 이미 3분기에 BEP 이상 나왔고 4분기에 확실하게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영업이 5조 4천억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요. 저희 상상인 증권에 오늘 발간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준수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근거 없이 얘기할 수가 없는 저희 제도권 애널리스트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분명히 자료를 발간했고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4조입니다. 시장에서 5조 1천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장의 컨센보다 좀 더 잘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HBM이라고 하는 고용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밀접, 고용량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간과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IT주를 보면 그 VR이나 AR 있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이쪽 관련된 그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물론 지금은 약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플이 작년 겨울쯤에 비전 프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가상현실을 보여줘.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너무 비쌌고 뭐 500만 원 넘는 뭐 가까운 돈이었고 그 다음에 좀 불편하다. 뭐 이런 면이 있어서 찬반 심세가 됐는데 여하튼 좀 더 개선되고 뭔가 가격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걸
애플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 2월 중에 출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VR, AR 관련된 XR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결국 그런 것들 어떤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 작년 이맘때 뭐가 있었어요? 반초해 보면 챗GPT.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챗GPT 그게 뭐야? 저도 막 그랬거든요. 오픈 AI로 해서 이 회사 이름이 뭐지? 뭐가 일렸다는 건가? 근데 진짜 말씀 그렇게 해주시니까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제가 또 옛날 사람이니까 죄송한데 뭐 나는 꼰대다 방송도 할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네. 제가 꼰대긴 하지만 뭘 말씀드리냐면 가끔은 과거를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미래가 더 뚜렷해. 그러니까 현재가 뚜렷해지는 면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를 조망해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왜 그 얘기 드렸냐면 챗GPT 때문에 관련주가 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테마를 주목해야 되는 건 반도체도 맞지만 반도체에서 나오는 전공정, 후공정 중에 후공정에 관심을 두고 있고 거기에 캐펙 숫자가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미국에서 애플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비전 프로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AR, VR에 대한 관련주 테마주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2023년에 빅테크 뭐 매그니피센트 7이 되게 맞습니다.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앞으로 2024년도 괜찮을 거라 보시는 거예요?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저 NS 많이 했지만 제일 쉬운 게요. NS가 바이라는 걸 의견을 쓰고 그냥 목표 주가를 하면 되게 편해요. 네. 맞잖아요. 그냥 투자 의견 바이를 하고 그냥 회사가 항상 잘 될 겁니다만 쓰면 좋겠지만 그거는 직무유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라도 시장의 눈높이가 10조인데 네. 9조밖에 안 나올 것 같으면 홀드로 해야죠. 셀을 쓰거나.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셀을 함부로 쓰긴 조심스러운 것도 있으니까 네. 저도 바이는 아니잖아요. 그럼 홀드 써야죠. 홀드 레이스에 대한 거를 그리고 또 만약에 홀드란 기업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시장 컨셉보다 좋을 것 같으면 빨리 바이를 올려야죠. 그러니까 NS의 어떤 힘은 투자 의견을 높이고 내릴 때 생기는 거거든. 네. 사람들이 그거에 주목하는 거잖아. NS가 이번에 투자 의견을 높여달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매그니피센트 7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은 예상 밖으로 매그니피센트 7의 기대감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작년 1월에 2월에 매그니피센트 7은 무조건 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네. 미국 경제 위험합니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발성 투자처럼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다 잘라버리고 사람을 집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갑자기 금리를 또 올렸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사람은 계속 뽑을 수밖에 없었죠. 왜? 미리 잘랐으니까. 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금리를 5%대로 올렸는데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맞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금리를 높이는 이 뜨거운 경기를 식히기 위해서잖아요. 금리가 높으면 기업 투자도 덜 할 거고 네. 또 물건도 덜 살 거고 그러면 사람을 좀 레이업을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그럼 다시 경기가 좀 처참하게 깨지면 다시 금리를 낮추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는 더 좋아. 네. 물론 지금 미국 측면 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후행적으로 그 얘기는 코로나 엔데믹 때 있었던 고용에 대한 부분을 선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서도 고용도 올라가는 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곤욕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매그니피센트 7을 작년 1, 2월에 추천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 미국 경기 나빠질 줄 알았으니까. 네.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리면서도 경기가 오히려 좋아지니까 매그니피센트 7이 주가가 간 겁니다. 네. 거기다 챗 GPT까지 열풍 부어버렸어요. 올해도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을 대체할 만한 주식도 없어요. 그래요. 아니 미국의 성장주에서 그만한 주식들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주 아니야? 글로벌 성장주 아닌가요? 네. 냉철히 따지면 그죠?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MS 다 마찬가지니까 엔비디아. 근데 다만 강도는 왠지 그러니까 올해도 분명히 절대 주가는 오를 겁니다만 작년보다는 덜 오를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아까 작년에 위고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바이오, 중국의 바이오주, 한국의 바이오주 이런 것들 바이오가 매그니피센트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어서 바이오주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이오는 아무래도 2023년에 많이 좀 눌려 있는 듯한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저보다 잘 하실 거고요. 지난 2015년, 14년에 바이오가 엄청 전성기였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셀트리온,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레벨업이 됐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3, 4년간 조정받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주가가 너무 높지 않냐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뭐 그 라이센스 같은 게 잘 계약했다가 갑자기
결국 라이선스가 파기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었던 기술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스러운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약에 대한 기술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가 좀 들어갔고, 그러면서 주가가 안 갔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금리가 올랐잖아요. 한국도.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바이오주로 투자하는 VC나 투자들을 머뭇거리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제가 보세요. 쉽게 말, 이것도 뭐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금리가 1%일 때는요, 어떤 투자 제안을 받으면 그래 금리보단 단 2, 3%에도 남기겠지 하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ROE로 보면,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 금리가 1%대인데 내가 여기 1% 투자하는 것보다 좀 리스크는 있지만 바이오에 투자하면 2년 뒤에 5% 10%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기준금리가 높고 시장금리가 5%대면 약간 머뭇거리지 않을까요? 바이오가 과연 2년 뒤에 5%에서 나올까? 괜히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우려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인하된 시기라는 걸 이미 눈치챘잖아요. 그럼 이제 바이오의 투자 활성기가 들어올 거고, 그럼 바이오의 투자 활성기라는 건 바이오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바이오의 기본적인 신약 개발, R&D 개발 때문에 기업의 그러니까 펀더멘탈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선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센터장님, 그 제약 바이오를 좀 주목하시는데 이게 약간 금리나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나 기대감, 어저께 아니 12월 달에도 이미 금리나 기대감 반영된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JP모건에서 열리는 그 바이오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초청을 받아서 좀 거기서 진행할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추가적인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로드맵, 뭐 기술 이전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바이오 업종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좀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 보시면 바이오라는 게 여기 그때 저희가 2024년 상상인증권 리스크센터 추천 업종이었는데 바이오가 지금 보면 여기 쓰는 것처럼 상반기에 반영될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밸류에이션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글로벌 시장이 다각화되고 있고 신약 개발의 로드맵이 완성됐으며,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또 이런 미용 의료기기인 에스테틱 제품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테마까지 나오면서 어떤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보시면 저희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보면 유한양행, HAK 이노엔,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요 세 종목을 말씀드렸고, 그거 외에 저희가 그 순수하게 중소형 그 바이오 테마 바이오 관련주로는 저희 담당자가 추천하는 알테오젠, 그다음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